예, 안녕하세요. IT 시스템입니다. 이번 시간은 컴퓨터 조립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자주 나가는 컴퓨터 중에 케이스가 변경이 되면 변경된 케이스에 조립기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립기 같은 경우는 촬영을 합니다. 조립하는 방법이야 다 뭐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케이스가 바뀌었을 때 이제 뭐 배선을 하는 방법 등등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촬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조립할 CPU는 코어 i5입니다. 뭐 K 버전인데 오버클럭은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 않을 건데 지금 기존에 이제 K 버전이 클럭이 좀 높죠. 클럭이 높기 때문에 CPU는 무엇보다 클럭 발이기 때문에 클럭이 좀 높아야 됩니다. i5 카비레이크 7세대 7600K라는 모델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K 버전은 정품 쿨러가 기본 포함 안 되어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사제 쿨러 뭐 일반 쿨러를 달아도 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수냉 쿨러가 아니라 잘만에서 나오는 투닝 쿨러 CMPS 10X라는 이 모델을 장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 쿨러도 제가 뭐 예전에 쿨러 장착 몇 번 많이 했지만 모델이 좀 변경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소켓이 뭐 2011 인텔 같은 경우에는 1366, 1156, 1155, 775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뭐 1150이나 51은 안 되느냐라는 또 질문을 하세요. 네, 다 됩니다. 소켓 H 방식, 요즘에 나오는 게 이제 소켓 H 방식이죠. 예, 이제 특수한 이제 건들만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 보시면 되고 소켓 H 방식 다 지원이 돼요. 그래서 요즘 규격 메인보드 장착하실 때는 따로 이 스펙에 본인이 주문한 CPU의 소켓 핀 수가 틀리다고 해서 지원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지원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메인보드는 MSI에서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P250M Pro VD라는 모델이에요. 이게 이제 뭐 스틸 재질로 해서 PCI 익스프레스 카드 슬롯이 조금 이제 내구성에 강하게끔 그렇게 설계가 됐다고 이렇게 좀 뭐 보여주죠. 메인보드도 다 고만고만하죠. 근데 될 수 있으면 이제 좀 인지도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시는 게 안에 회로도라든지 이제 뭐 납성분 그다음에 이제 뭐 안에 설계가 좀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메인보드 뭐 CPU야 뭐 당연히 정품 선택하시는 게 추후에 뭐 문제가 생기더라도 AS 받기가 좋겠죠. 그래서 정품으로 다 구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SSD는 이제 그 850 에보 시리즈입니다. 250기가짜리. 이게 이제 주 시스템용 윈도우가 깔릴 주 시스템용 SSD로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하드는 이제 일반 그 웨스턴 디지털에서 나오는 2테라짜리 장착이 추가로 될 겁니다. 자료 사진이라든지 영상 파일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에 일반 하드로 넣어드렸고, 중요한 파일이나 이런 게 많으면 조금 더 내구성 있는 하드로 견적을 넣으시면 좀 좋겠죠.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지금 기가바이트 아슈스죠. 아슈스 에이수스사에서 나오는 아슈스 에이수스, 저는 아직까지 잘 헷갈립니다. 이거 말할 때 그냥 에이수스라고 이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포스 1050 이 모델을 한번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뭐 조금 더 투자하셨으면 좋은데 그렇게 뭐 게임을 많이 하지는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모니터는 지금 DVI 포트와 HDMI 그다음 디스플레이 포트 총 3개를 동시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제품은 제가 조립할 때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제품이에요. 근데 슬림하게 나온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아요. 테스트를 저희가 다 해서 달아봐야 될 것 같고, 파워도 적당한 제가 자주 쓰는 슈퍼플라우의 600W짜리 를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설명 드릴게요.
케이스가 에코사에서 나오는 레인보우 X 튜닝 LED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면은 이제 시드룸 장착은 지금 되지 않고요. 그냥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울퉁불퉁하게 생긴 거는 전혀 없죠. 그래서 상단에 이 필터가 손으로 만지면 이렇게 미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단 필터의 이 부분은 일단은 제가 좀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팬이 지금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죠.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앞쪽 프론트 쪽 전체 요 라인 쪽에 LED 불이 지금 들어오게끔 설계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시죠? 요거는 이제 켜봐야지만 제가 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단 쪽을 보면 파워 버튼이 이제 스위치가 있고 LED 스위치가 있는 걸 봐서 LED 버튼을 누를 때마다 색깔이 뭐 변한다든지 또는 뭐 밝기를 조정한다든지 뭐 그런 기능 같습니다. 그리고 팬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스위치가 두 개가 있고요. USB 3.0, 2.0 포트 두 개, 마이크랑 헤드셋 이렇게 뽑을 수 있는 단자가 존재합니다. 그거 말고는 지금 후면 배선이 용이하게끔 여기도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뭐 이런 케이스들은 다 비슷비슷하죠. 얘는 좀 깔끔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비닐은 안쪽과 바깥쪽 이게 풀 아크릴이 아니고요. 풀 아크릴도 이쁘지만 뭐 이렇게 나온 뭐 아크릴 베젤도 괜찮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뭐 나쁜 디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에코사에서 나오는 케이스들이 성능이 그렇게 나쁘진 않죠. 가격 대비 성능이 그렇게 나쁜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라든지 이런 것도 잘 되어 있네요. 안쪽에 먼지 필터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두 개가 들어있네요. 얘는 추가 쿨러를 장착할 때 쓰라고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먼지 필터가 여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LED가 이렇게 또 보이죠? 이렇게 LED가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먼지 필터는 이제 제가 조립을 다 하고 필요한 부분에 먼지를 많이 흡입될 수 있는 부분 쪽에 치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필터가 지금 총 상단까지 해서 총 규격이 같은 필터가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그리고 하단 부위에 파워 외부 공기를 흡입하는 곳에 이렇게 또 필터가 내장되어 있네요. 기본적인 뭐 형식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에 나오는 케이스들이 뭐 안쪽에 SSD를 장착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시드룸이 장착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얘는 시드룸을 사용할 수가 없죠. 앞쪽이 지금 다 통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시드룸은 장착이 안 됩니다. 근데 기존 이 틀은 시드룸이 장착되는 형식 틀로 되어 있어요. 얘를 뭐 시드룸을 못 쓰겠죠. 장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매뉴얼에도 뭐 시드룸에 대한 내용은 따로 되어 있지 않네요. LED 같은 경우에는 LED를 누르면 불빛이 안에서 뭐 화려하게 변경된다, 바뀐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하드 쪽 측면 나사 이제 규격이 좀 틀리다라는 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레일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스 규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이제 피스홀 조립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죠. 초보분들은 이거 보시고 여기에 이제 필요한 형식으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픽 실장 방법, 메인보드, 나사 체결법, 육각 나사 이제 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놨고요.
구조적인 이제 뭐 메인보드 실장 가능한 메인보드 규격들 ITX, MATX, ATX 일반, 뭐 마이크로, 그다음에 초민이죠. ITX 이렇게 장착이 다 실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USB 3.0 젠더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요. 3.0 이제 젠더 중에 메인보드에 3.0 포트가 없으면 2.0은 이제 꼽는데 동시에 꼽으면 이제 문제가 된다고 되어 있죠. 동시에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되어 있죠. 쇼트가 일어나든지 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회로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일단 처음 조립하시는 분들은 정도 가십시오. 정도 하시고 이렇게 작은 한 장이지만 컴퓨터 메인보드를 컴퓨터를 조립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내용이 다 여기 케이스 설명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앞쪽이 케이스가 열리는지 열어볼까요? 아, 열리군요. 얘는 시드룸은 장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은데 시드룸을 열기 위해서는 앞쪽 전면 배제를 여셔야 돼요. 이렇게 당겨내야지만 시드룸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애매하죠. 시드룸 부분을 따로 뭐 돌출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게 없어요. 조금 안타깝네요. 시드룸이 그래도 한 번씩 쓰이는데 예, 일단 뭐 이렇게 돼 있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앞쪽이 상당히 무거워요. LED가 들어가 있어서 어떤 뭐 튜닝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앞쪽 카바 자체가. 예, 앞쪽은 지금 이 젠드를 빼시면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돼요. 이렇게 분리되고 젠드 쪽에 이제 전원 공급을 할 수 있는 선만 이렇게 체결할 수 있는 커넥터 타입으로 되어 있네요. 펜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장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후면에는 불이 들어오는 LED 펜이 하나 실장이 되어 있고 상단 쪽에 펜이 하나 실장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단 쪽에도 LED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LED에 좀 신경을 많이 쓴 케이스 같습니다. 조립을 다 해서 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 후면에 뒷면 커버도 열겠습니다. 얘도 배선 정리는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타이 홀드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쭉 타이 홀더는 이제 적당하게 활용하셔서 사용자가 조립하시는 분 취향 또는 이제 조립을 요청하신 분 취향에 맞게끔 해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케이스를 자주 여시고 튜닝을 자주 하시고 부품을 많이 실장했다가 이제 그 탈부착을 많이 하신 경우에는 후면 배선 자체를 타이로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게 되면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열어서 타이를 다 뜯어서 다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정리를 해 드리는 게 컴퓨터가 완성된 컴퓨터를 봤을 때 좀 이제 퀄리티가 높아지죠. 자, 후방 이제 펜은 지금 뒷면 쪽 펜은 지금 요 메인보드에 실장될 수 있는 펜으로 되어 있고요. 뒤쪽에서 이제 이렇게 꼽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선들 지금 얘는 하나 지금 돌출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꼽아도 펜이 작동 안 하겠죠. 이런 거는 한 번씩 다 젠드 같은 경우는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서 체결할 때 제대로 잘 되게끔 구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 전면 쪽 LED 컨트롤 하는 거와 이 하단 쪽 컨트롤 하는 쪽이 이렇게 케이블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앞쪽에서 전원 공급이 앞쪽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서 연결이 컨트롤 할 수 있는 LED 컨트롤 칩이 위에 내장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잘 모르시면 설명서를 보시고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렇게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선 정리하기 위해서 조금 봐야 될 것 같네요. 너무 처음부터 정리가 안 됐을 때가 있어요. 케이블 자체가. 이 부분은 조금 엔진 것 같네요. 좀 정리를 해서 다시 뒤쪽 배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선 정리가 처음부터 공장 제조 당시부터 조금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자, 앞쪽에 있는 케이블들은 최대한 이쪽으로 해서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워 하단 부위 펜 방향이 바닥으로 오게끔 해서 이렇게 실장하면 됩니다. 자, 이 케이블 규격, 파워 규격, 그 다음에 포트 단자 설명 같은 경우에는 저번 조립 영상에 다 올렸기 때문에 지금 따로 추가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처음에 나온 쪽에 타일을 한번 묶어주고요.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이거 자꾸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이 촉,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보쉬에서 나오는 GSR 프로 드라이버를 쓰는데요. 이게 그냥 조립할 때는 힘 조절이 가능해서 괜찮아요. 너무 이제 빠른 형식으로 돌지도 않고, 더 비싼 모델들은 토크 조절이 되죠. 1단, 2단 조절해서 핏을 잠그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너무 커서 조립할 때는 좀 쓰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원래 촉이 짧은 게 들어가 있어요. 한 5cm 정도? 그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 촉은 기존 우리 철물점 가면 이런 드라이브를 팔죠. 이렇게 뺄 수 있는. 한쪽은 일자, 반대로 하면 십자. 이 촉을 반대쪽을 커팅한 거예요. 이렇게 잘라낸 겁니다. 커팅기로 절삭기를 이용해서 여기를 잘라내고 이렇게 하면 일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꼽아도 안 돼요. 장착이 안 돼요. 그래서 뒤쪽 일자 부분을 잘라내면 이렇게 다 꼽히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자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케이스 길이만큼 이렇게 드릴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잘라서 준비해 놓으시면 조립하실 때 조금 더 편리하게끔 조립하실 수가 있어요. 저번부터 물어보신 분들 있었는데 설명한다는 게 매번 까먹고 설명 못 해드렸어요. 이런 긴 드라이브를 사서 촉을 뒤쪽을 자르시면 됩니다. 일자 쪽을 카팅해 내시면 돼요. 파워를 피스로 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매번 설명드리지만 한 번에 체계를 다 하지 마시고 피스로 가이드를 어느 정도 잡아놓은 다음에 이렇게 대화선 방향으로 잠가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파워 실장이 끝났죠. 자, 그리고 이제 SSD랑 하드디스크랑 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SSD이기 때문에 얘는 하단 쪽에 장착을 할 거고요. 하단 쪽에 장착을 해야지만 이제 파워 케이블 정리를 할 때 조금 용이할 수 있어요.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돼야 될 것 같네요. 아래쪽으로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밑에 쪽 파워 케이블이 들어가면 일반 하드군 쪽이 조금 받치겠죠. 이제 상단 쪽으로 이렇게 체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SSD 장착 방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조립하시는 분께서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케이스 그 나사홀에 맞춰서. SSD 장착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일반 하드인데요. 일반 하드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스에 보시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전면 이 케이스를 열게 되면 오픈을 하게 되면 앞쪽에서 피스를 잠글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제작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피스에 보시면 한쪽은 슬롯 방식으로 이렇게 피스가 다 끝까지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제작된 피스가 있어요. 이 피스를 한쪽 방향에는 이 레일을 타고 들어갈 수 있게끔 실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대쪽은 이제 손나사로, 이런 손나사로 하드를 고정시켜 주시면 돼요. 하드가 이제 이렇게 실장돼야 되기 때문에 상단부터 실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정 피스를 여기와 여기 앞쪽 이쪽 부분에 두 개를 체결해 주시면 돼요. 나사를 잠그시게 되면 끝까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이 남죠. 네, 이렇게 공간이 남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장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실장해 주시고요. 그러면 한쪽은 이제 레일에서 물고 있기 때문에 반대쪽은 그런 손나사를 이용해서 체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손이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손이 크신 분들은. 네, 이렇게 하면 지금 SSD와 일반 하드는 지금 장착이 다 된 모습입니다. 자, 이제 메인보드에 CPU를 장착을 하고요. 쿨러를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메인보드에 CPU를 실장시키는 방법 다 잘 되어 있죠. 이렇게 항상 읽어보시고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초보분들은. 아랫부분을 만지지 말라고 제가 조립할 때부터 이전 조립 영상에도 보면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홀이 있는 부분 쪽에 실장을 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틀어져 있는 핀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하시고요. 이렇게 홀에 맞추셔서 내려주시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쿨러를 조립을 해야 되는데 보드를 먼저 실장을 시키고 쿨러를 장착하는 방법도 상관이 없고요. 먼저 쿨러를 장착한 다음에 보드를 실장해도 됩니다. 지금 쿨러를 장착을 하고 실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쿨러가 좀 큰데 장착하고 나서 실장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쿨러도 한 번씩 따로 구매해 오셔서 실장 방법을 몰라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메뉴를 정독하시면 쉽겠지만 보면 이제 뭐 AMD부터 해서 전 소켓이 다 호환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초보분들이 조립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이 쿨러를 쓰시는 구매를 하실 예정인 분들은 지금 영상 보시면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천천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팅 파이프죠 이게. 안착하실 때 비닐을 항상 벗기셔야 돼요. 이렇게 접점면이 닿으실 때는.
그대로 해놓고 얹으시는 경우, 저도 한 번씩 실수를 합니다. 생각 없이 막 조립할 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그럼 다시 뜯어내서 이걸 떼고 다시 해야 돼요. 자, 이 방향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방향이나 이런 방향이나 상관은 크게 없습니다. 이게 매뉴얼 보시면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인텔, AMD부터 시작해서 소켓 방식. 근데 굉장히 좀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보시면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보시면 팁이라고 해서 팬을 낮게 설치하면 히트싱크 하단으로 유동이 발생하여 마더보드의 부품 쿨링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런 팁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잘 읽어보시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뭐가. 자, 인텔 CPU는 얘만 있으면 돼요. 예. 소켓 H 방식은 얘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다랗게 생긴 두 놈은 AMD CPU를 장착시킬 때 하고, 이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뒤쪽 이 홀 부분, 그 플라스틱 캡 부분, 여기 명칭은 여기 보면 있어요. 명칭은 안에 다 써져 있습니다. 로딩 블록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 부분은 지금 775 소켓에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고정 피스, 얘는 아마 소켓 규격이 얘는 2011 소켓에 사용하는 이제 메인보드 자체에 보시면 피스 홀이 있고 얘를 고정시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안 쓰겠죠. 얘는 없이 얘로 바로 이제 고정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얘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펜은 두 개를 실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얘는 지금 펜이 동봉된 게 하나밖에 없어서 이 가이드도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펜이 있어야 되고 히트싱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백패널, 그 다음에 쿨러를 이제 히트싱크를 잡아주는 이 인텔 CPU 기준 이 부분이 고정 지구 부분이 두 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쿨러를 히팅 파이프 여기 고정시키는 쿨러 안착용 클립이 두 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따로 필요 없습니다. 스몰그리스는 이제 저희가 쓰는 걸 쓸 거기 때문에 얘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뒤쪽 백패널 쪽에 상단 쪽 히팅 파이프에서 이렇게 쿨러를 고정시킬 수 있는 너트가 있어요. 너트 부분 4개와 장착할 수 있는 볼트 부분 이렇게 4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너트 부분을 고정시켜 줄 수 있는 이 플라스틱 캡이 4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만 있으면 인텔 CPU는 장착시킬 수 있어요. 일단 얘가 만약에 안착이 됐을 때 피스를 체결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가 실장이 되는지 대충 규격을 이렇게 한번 얹어서 맞춰 보시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실장을 하더라도 크게 메인보드를 조립한 상태에서 안착시킬 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백패널을 보시면 뒤쪽 패널을 보시면 이렇게 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여기 정중앙 부분이 소켓 H 규격이에요. 이게 구멍이 하나로 보이는데 3가지 종류 소켓이 다 호환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정중앙 부분에 정확히 밀어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정중앙 부분에 밀어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밀어 넣으시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스를 잡아줄 수 있는 이 플라스틱 캡을 이렇게 뒤로 밀어 넣으시면 돼요. 하나 빼겠습니다.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이 피스 홀을 이렇게 탁 잡아주겠죠. 이렇게. 근데 지금 얘를 이렇게 많이 밀어 넣어버리면
메인보드 뒤쪽 이 홀 쪽에 구멍을 처음에 맞추실 때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최대한 피스가 흐르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만 거치해 주시고, 얘가 유격이 약간 있습니다. 유격이 약간 있을 정도 맨 밖으로 다 밀어주세요. 일단 정중앙에 구멍에 넣으시고 플라티캡을 3분의 1만 체결하시고 피스를 너트를 바깥쪽으로 최대한 밀어주세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중앙에 넣으시고, 정중앙에 피스가 들어가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죠. 이렇게 그러면 이 홀 부분들은 다 규격이 똑같기 때문에 메인보드 뒤쪽 펜에 여기 보시면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뒤쪽 펜을 회로들을 보호할 수 있게끔 캡이 이제 지지를 해줍니다. 보호를 해줍니다. 따로 저런 와셔를 안 넣으셔도 되게끔 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멍에 네 군데를 살짝 맞추셔서 안 나간다고 콱 밀어 넣으시면 이 회로도가 PCB 기판이 타격을 받겠죠. 손상을 받겠죠. 그러면 운이 없으면 여기 회로도가 잘린다든지 쇼트가 일어날 수 있어요. 체결 다 하고 나서 이렇게 구멍에 네 군데를 이렇게 맞추셔서 조정을 잘 해서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피스 네 군데에 지금 제대로 구멍이 다 안착이 됐죠. 이렇게 실장이 된 모습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닥에 잠깐 이렇게 힘을 가해서 이렇게 끝까지 이 상태에서 뒤쪽을 잘 받치셔서 이렇게 올려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은 이 볼트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이 클립이 이렇게 실장이 돼야 돼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실장이 돼야 돼요. 이게 반대가 아니라 잠시만요. 이렇게 실장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이 방향. 그러니까 홀이 동그랗게 위로 올라온 부분이 이쪽 히팅 파이프 상단 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체결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핀이 이렇게 굴곡된 부분이 위로 올라오면 안 되고, 굴곡된 부분이 밑으로 가게끔. 그러면 이제 얘를 뒤집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제 실장이 되면 돼요. 그러면 드라이브로 풀겠습니다. 피스 두 개를 다 뺄 필요는 없고요. 제가 다 빼버렸네요. 살짝만 이렇게 풀어서 푸시면 여기가 약간 공간이 뜨게 되어 있어요. 뜬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면 돼요. 밀어 넣으시면 이 홀에 딱 맞게끔 들어가집니다. 들어가졌죠? 반대쪽도 잘 풀어주시고요. 이게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여기에 피스를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피스를 잠갔는데 이게 체결이 안 된다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매뉴얼 보셔도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넣는 게 아니라 이 피스를 풀고 밑부분에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넣으면 밑에 이제 이렇게 클립을 잡아주죠. 이 부분만 좀 신경 쓰시면 이 쿨러 장착시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결을 해주시면 돼요. 홀에 맞춰서. 이 홀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홀을 정확히 맞춰서 실장을 해야지만 나중에 CPU가 접촉면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실장이 된 모습.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얹었을 때 요 위에 이 고정 피스로 볼트로
이렇게 잠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체계를 4군데 다 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돌리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뭐 걸자 방향을 보고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체계를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 번씩 제대로 체결이 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쿨러를 장착을 하고 꼽는 방법이 있고요. 얘 먼저 고정해 놓고 꼽으셔도 돼요. 너무 많이 짜시면 밖으로 삐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넣어주는 게 좋겠죠. 여기 아무리 단면이 잘 나와 있어도 이 홈 쪽으로 좀 스며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짜주시는 게 좋아요. 방향을 보시고 살짝 올려주시고요. 조금 이렇게 밀리겠죠? 손으로 잡아주시고 피스를 체결을 해주시되 처음부터 꽉 잠그시면 안 돼요. 선하게 잠길 때까지 살짝만 라인을 잡아주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딱 잠그게 되면 딱 멈추기 때문에 끝까지 잠궈 주시면 됩니다. 약간 유격이 있죠. 유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스 4홀 방향을 보시고 적당한 선에서 살짝 대각선 방향으로 잠궈 주시면 됩니다. PCB 기판에 타격이 안되게끔 올라온 홀까지 정확히 이렇게 실장이 된 모습이에요. 어느 정도 체결을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이제 손 드라이버로 얘 같은 경우에는 인장력을 다시 한번 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 이렇게 잠그게 되면 나사산이 뭉개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쿨러 장착인데요. 쿨러에 보시면 이렇게 바람이 도는 방향과 그 팬이 도는 방향과 바람이 나가는 방향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쪽 방향, 바람은 이쪽 방향, 팬이 도는 모터가 도는 방향은 이쪽 방향. 이렇게 돌면서 바람이 이제 불어져 나가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실장이 되는 거예요. 실장이 되면 바람이 앞쪽에서 들어온 공기가 히팅 파이프를 거쳐서 열을 식히고 뒤쪽 후방 팬 쪽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 매뉴얼에 보시다시피 이 쿨러를 장착하실 때 얘를 약간 밑으로 내리시게 되면 이 밑쪽에 있는 메인보드 소자들을 쿨링을 조금 더 돕는다고 그렇게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올리실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저는 근데 이제 여기 딱 맞춰서 실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립이 2개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배선 정리를 하기 쉽게끔 배선을 요 밑으로 내리시고요. 이쪽 클립과 이쪽 클립을 이렇게 걸어줍니다. 이렇게 네. 날아가 버리네요. 이렇게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를 반대쪽 이제 쿨러 쪽에 보면 이 핀이 탁 꼽히게끔 되어 있어요. 타일을 케이블 타일로 사용해서 케이블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밑으로 살짝 숨기겠습니다. 케이블을. 자, 이렇게 되면 CPU 방열 팬까지 지금 장착이 다 된 상태입니다. 자, 메모리가 실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튜닝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좀 꼽히는데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옆에 이제 방열판이 붙어 있으면 이 쿨러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실장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뭐 번호가 있죠. 예. A1, B1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장은 돼요. 근데 지금 너무 이 쿨러 쪽에 붙기 때문에 제가 바깥쪽부터 실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메인보드에 메모리랑 펜이랑은 실장이 다 됐습니다. 이제 메인보드를 케이스에 장착을 해야 되겠죠. 보통은 이제 이 홀로 넣게끔 되어 있죠. 이번에는 원래는 이제 저는 중간으로 많이 넣었었는데 이번에는 이 홀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홀을 쓰면 백패널하고 이게 좀 간섭이 생겨서 선 정리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때도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홀이 조금 여유있게 제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기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장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전에도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중간에 마이크로 ATX 피스 두 개는 빠져 있어요. 얘를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스 받고 하는 이런 이제 부분들은 너트 체결은 이전 영상에 보시면 초보분들 따라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따로 뭐 설명을 드리지 않고 바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PU 보조 커넥터를 체결을 하고요. 이걸 보조 커넥터를 먼저 꽂고 체결하는 게 배선 정리할 때 좀 수월해요. 물론 장착할 때는 조금 힘든데 이렇게 되면 이쪽 뒤쪽 홀로 넣게 되면 이게 간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보드를 장착시킬 때 조금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장하면 될 것 같아요. 손으로 약간 밀어주면서 홀을 맞춰서 지금도 제가 또 실수를 했죠. 그래픽카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카드 뒤쪽이 이렇게 백패널이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수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한 개는 그냥 이제 가위가 빠지게 되어 있는데 한 개는 이제 이렇게 부러뜨려야 되는데 지금 한쪽에 캐시피트들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인보드 장착 전에 제거를 해야 되는데 항상 이 부분을 저는 조립하면서 항상 까먹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물론 조립을 하고도 뺄 수는 있는데 보드에 무리가 안 가게끔 제거를 잘 하셔야 돼요. 얘를 빼야 되는데 지금 받치죠. 그래서 되셨으면 최대한 메인보드 쪽에는 타격을 안 가게끔 잘 빼주셔야 돼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체결이 다 됐습니다. 체결이 다 됐고 이제 배선 정리와 그래픽카드 실장하면 조립은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다 됐죠. 자, 후면에 이제 오디오 케이블과 USB 각종 젠더들을 케이블 경로를 보고 장착을 하겠습니다. 오디오 꼽는 거랑 이런 것도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디테일한 거는 이전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다음 하드 LED, 파워 LED 케이블을 리셋은 이 케이스는 없습니다. 리셋 버튼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메인 파워 24핀 커넥트를 보드 쪽 포트를 확인하시고 상단 쪽으로 넣으면 되겠네요. 자, 이제 하나 정도 끝났기 때문에 후면 배선을 조금 신경 써서 정리를 하고요. 타이 머리 부분이 이쪽으로 최대한 바깥쪽으로 돌출되지 않게끔 조립해 주셔야 뚜껑 닫을 때, 후면 뚜껑을 닫을 때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자, 펜을 연결하실 때는 이렇게 다 하나로 뭉쳐서 연결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되셨으면 이렇게 샌더에 여유가 있으면 분산을 시켜 주는 게 좀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이건 이제 그래픽 보조 전원인데요. 아무래도 이 그래픽 카드는 보조 전원이 사용이 안 될 거라 보여집니다. 뒤쪽으로 해서 고정을 시키도록 하고요. 추후에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겠죠. 이제 하드 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비 전원은 밑으로 빼서 자, 후면 배선은 지금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SATA 케이블, 통신 케이블을 체결을 하겠습니다.
이 SATA 통신 케이블은 대주시면 스트레스를 많이 안 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뭐 전기 케이블도 이렇게 많이 끓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많이 타이트하게 쪼아놓은 거는 뭐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깔끔한 이런 이제 문제 때문에 보통 이제 정리를 이렇게 많이 하죠. 자, 이제 배선 정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뒷면 케이스를 네. 이 안쪽에 바람에 날릴 수 소음이 날 수 있을 만한 스티커 같은 거는 제거를 이렇게 다 하고요. 네, 다 됐습니다. 이제 그래픽 카드를 설정하면 마무리가 되죠. 자, 얘도 지금 보조 전원은 없죠. 비어 있습니다. 보조 전원 이제 꼽히는 부분에 보조 전원이 들어가지 않는 사양이에요. 자, 얘는 지금 안쪽에 타일을 이용해서 추후에 그래픽 카드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타일로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조립이 거의 완성이 다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조립이 다 된 모습입니다. 전면에 펜, 상단 펜, 후방펜. 후방펜은 이제 LED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LED 불이 있죠. CPU 펜도 고정이 다 된 상태입니다. 여기 LED가 박혀 있고 상단 쪽에도 LED가 있어요. 전면 베젤 쪽에 LED가 있고요. 보면은 그냥 이렇게 생겼죠. DVI 포트, 디스플레이 포트, HDMI 포트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자, 이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메인보드가 작은 규격이기 때문에 뭔가 좀 많이 허전해 보이죠. 근데 이쪽 부분에 한쪽 부분으로 지금 다 몰려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뭐 좀 더 투자하면 메인보드를 좀 규격을 큰 걸로 해서 이렇게 실장하면 부품들이 많이 이격이 되기 때문에 열 처리에도 조금 더 효율이 있지 싶은데 뭐 이것도 뭐 몇만 원씩 더 투자하다 보면 전체적인 금액이 또 올라가게 돼 있죠. 여기까지 해서 조립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해야 되겠네요. 이제 청소를 좀 하고 먼지를 좀 털어야 되겠죠. 네, 이제 청소를 좀 하고 주변에 이제 컴퓨터 연결해서 조기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변 정리를 좀 했고요. 연결은 다 해놓은 상태죠. 조립할 때 이 부저를 안 꼽아서 부저를 추가로 실장한 상태입니다. 자, 이제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원을 켰는데 지금 이쪽 부분 LED가 안 들어오고 있네요. 버튼을 버튼을 누르니 LED가 들어옵니다. 자, LED 들어오죠. 상단 버튼을 LED라고 적혀있는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색깔이 바뀌어요. 파란색. 안쪽도 바뀌고 전면 쿨러와 상단 쿨러를 제외한 후방 쿨러와 주변, 그 다음에 전면 베젤 부분에 있는 LED가 지금 누를 때마다 색깔이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죠. 여러 가지 색상이 존재를 하네요.
마지막 걸 선택해 놓으면 색깔이 이렇게 자동으로 바뀝니다. 바뀌죠? 이렇게도 되네요. 이렇게 해놓으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이렇게 너무 번쩍번쩍되면 좀 컴퓨터 하는데 본체에 너무 신경이 쓰이겠죠. 쿨러는 그래픽 펜은 어차피 열이 올라야지만 작동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재밌는 케이스네요. 좀 이쁘장한 좀 화려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케이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단 쪽에도 불이 있죠. 이렇게. 소음은 거의 없어요. 소음은 거의 나지 않죠. 소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누르면 이제 꺼지고, 한번 누르면 이제 컬러 선택, 이렇게 컬러 선택이 되고요. 컬러가 많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환, 자동 전환이 되고요. 한 번 더 누르면 꺼지죠. 아무튼 재밌는 케이스네요. 화면은 들어왔고요.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뭐 OS는 손님께서 직접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테스트용 설치를 해서 기계에 결함이 있는지만 확인하고 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조립기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